여기에 이제 또 돈 냄새를 맡고 역시나 외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율, 원달러 환율 하락에다가 유가 하락에 두 가지 동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서 업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 정도 수익은 괜찮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최근 이제 증시 흐름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 자체가 흔들리니까 주가 역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장이 연출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떤 주식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 잘 푹 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시장 상황 자체는 그다지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좋은 전망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니케이 지수만 보더라도 일본 증시가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뭐 한 5% 정도 지금 일본 증시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다우는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나스닥이나 S&P 500도 사실 크게 빠지는 낙폭 없이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자체는 나쁘지 않구나. 이제 일본 증시가 좀 안 좋았고 심지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직 상승으로 말아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항생도 마찬가지고 심천 종합도 강력하게 밀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중국 증시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제 시장 종합이랑 주요 상품 지수를 볼 건데 여기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선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주변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돼요. 당연하게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니까 약달러 기조로 가게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을 만한 환율 역시도 1,300원 초반까지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 1개월 추이를 봐도 그렇고 3개월 추이를 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환율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원화 강세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는 약달러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돈이 주변국들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인데 수출 기업들이 수익 구조 자체가 조금 불리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고 안정화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좀 흘러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기대는 해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던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다시 올라서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쭉 빠지고 있던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올라가고 있죠. 이 말인즉슨 한국 증시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 늘어나고 있구나. 들어오고 있구나. 돈이 유입되고 있구나. 시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안에서 물가는 또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WTI 유가가 이제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PCE 같은 경우에도 3년 반 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미국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거시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좀 그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크게 출렁일 수는 있겠다. 변동성이 점점 커질 수는 있겠다. 경기 침체라는 이 불안한 심리가 지속적으로 증시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증시는 크게 휘청이고 있기는 한 상황인데 이렇다 할 만큼 중국이 올라간 것만큼 미국이 올라간 것만큼 우리나라는 많이 올라가 주진 못했어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물가가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다만 그 과정 안에서 불경기로 인한 이슈로 증시가 크게 한번 무너지는 일이 덜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투자를 안 하던 분들은 시작하셔야 되고, 소극적으로 하시던 분들은 조금 공격성을 띄워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공격성을 띌 때는 그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경기, 불경기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하면 조금씩 공격성을 띄셔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급락할 때 있죠. 이럴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급락이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급락이 나오는 거 외에 불경기 이슈로 막 급락 나오거나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급작스러운 이벤트로 급락하는 거 외에 무난하게 그냥 흘러가게 되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되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제 기준에서는 아직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메리트 있고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자는 관점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지금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유가를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진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게 항공주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이런 기업들은 연료비의 거의 20에서 30%를 유가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은 마진이 좋아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서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도 많아졌고, 우리나라가 여행을 가는 빈도수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그리고 여행객들, 항공이 운행되는 횟수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제 겨울로 가게 되면 좀 비수기라는 얘기가 많은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항공편을 늘리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이제 쭉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주봉상 120선 강력한 매물대죠. 여기 이제 돌파를 계속 못 해주고 있는데, 조만간 그 2만원 가격대 를 지지라인으로 받치면서 요 120선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렴을 해주다가 그때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부터는 저는 이제 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미 유가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여행 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늘어나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 하락의 대표적인 수혜주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원유를 수입해 올 때 달러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띈다는 것은 좀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환율 자체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3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1,304원이니까 곧 있으면 1,200원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속도라면. 그렇게 되면 환율, 원달러 환율 하락에다가 유가 하락에 두 가지 동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서 항공업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돈 냄새를 맡고 역시나 외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만원 지지라인을 받춘 채로 제가 봤을 때 2만원 아래로 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상.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120선 돌파 전에 매수를 해본다면 선취매 관점으로 2만원에서 현재 22,700원 이 가격 사이에서 매수를 조금씩 해보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주봉상 120선 위로 돌파가 나올 때 매수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증시 상황이 어렵지만 저환율, 저유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이런 항공업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주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이제 안정성 측면이라든지 밸런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다른 항공주들은 뭐 저가 항공사들도 있고 많지만 조금 불안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이 가장 대표적인 또 항공사 종목이기도 하고 밸런스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량주인 항공주를 투자하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대한항공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 정도 수익은
괜찮게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오늘 관심 종목으로서 대한항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또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버튼이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